역부종심은 마음은 하고자 하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후한 시대의 외교관이었던 반초는 뛰어난 지략으로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서역 여러 나라를 안정시켜 한나라와 서역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정원후에 봉해졌습니다. 30여 년간 서역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반초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의 여동생 반소는 황제에게 오빠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오빠 반초는 황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멀리 서역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갑이 넘어 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손과 귀가 둔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 정도입니다. 비록 마음으로는 계속 충성을 다하고 싶겠지만 몸이 쇠약해져 마음먹은 대로 힘을 쓸 수 없을까 걱정됩니다. 만약 지금 그를 대신할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면 변방에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신히 애써 쌓아온 공적이 헛수고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상소문을 읽은 황제는 감동했고 곧바로 반초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반초는 서역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쇠약해진 몸은 회복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역입니다. 여기서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닐 불입니다. 무엇 아니다, 못하다 라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조칠 종입니다. 따르다, 좇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 생각을 의미합니다. 혹시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몸이나 상황이 영 안 따라줘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그 느낌, 역부종심, 이 성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그 후한서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 성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동안시대 인물이죠. 반초, 또 반소, 이 남매 이야기랑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이 오래된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파헤쳐보죠. 자, 역부종심. 글자 그대로 보면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실제 내 능력이나 여건이 부족한 거예요. 좀 안타까운 상황. 그렇죠. 이게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으름 이런 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네, 분명히 달라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후한서에 이 성어가 두 가지 맥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두 가지나요? 네, 하나는 그 반소의 상소문인데요. 연로하신 오빠 반초의 귀국을 막 청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만약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오라버니 기력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아, 개인적인 어떤 노쇠함, 한계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 당시 서역의 작은 나라들 상황인데요. 마음은 한 나라를 따르고 싶은데 적의 흉노의 압박 때문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아, 그건 좀 다르네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무력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뜻을 못 이루는 상황,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좀 시스템적인 제약까지도 이 성어가 담고 있다는 거죠. 네네. 단순히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개인의 능력하고 또 그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어떤 불일치,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냥 나이 드는 문제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소위 번아웃, 아시죠? 열정은 있는데 몸과 마음이 다 타버린 상태, 혹은 급변하는 기술에 기존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경우, 이럴 때도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중심 인물 반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분 원래 명문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부라면 공을 세워 제후가 돼야지, 언제까지 붓이랑 벼루만 만지작거릴 거냐, 이러면서. 네, 유명한 이야기죠. 붓을 던지고 군대로 가죠. 그렇죠. 그 유명한 투필종명, 붓을 던지고 군대에 투신한다. 그러고는 서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31년입니다. 31년. 이야, 31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네, 서역에서 외교, 군사 전략가로 완전 누비는 거죠. 특히 그 오랑캐를 제압한다. EJ. 아, EJ 책략. 네, 그 전략으로 실크로드 안정시키고 복속시킨 나라만 해도 5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대단한 업적이네요, 정말.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호랑인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이것도 반초가 남긴 말이고요. 아, 그것도 반초였군요. 네, 결국에는 정원호라는 자기까지 받으면서 꿈을 이루죠. 네, 하지만 영웅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른이 넘어가면서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죠. 기록을 보면 머리카락엔 검은 것이 없고 두 손은 감각이 없으며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상태였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그 영웅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 생각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살아서 옥문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귀국을 요청해요. 바로 이게 반초가 직접 겪었던 개인적인 역부 중심이었던 거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 오빠가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계속 거절당하니까 그때 이제 동생, 반소가 나서는 거죠. 네, 반소. 이분도 대단한 인물이죠. 그냥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한서를 완성시킨 역사가이자 또 황제의 자문 역할까지 했던 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었죠. 반소가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을 보면 이게 참 논리와 감성을 기가 막히게 엮어냈어요. 일단 오빠의 오랜 충성, 그 공적들을 쫙 나열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빠가 얼마나 쇠약한지 바로 그 역부종심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서 설명합니다. 아, 여기서 그 표현을 직접 썼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 오빠가 거기서 잘못되게라도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간사함과 반란의 근원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요. 어휴, 강하게 나갔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황제의 효심에 호소하고 심지어 오빠가 보낸 그 작별 편지, 생결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언급하면서 감정을 탁 건드리죠. 와, 이건 진짜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네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절박함, 그러니까 오빠의 고통과 소망이죠. 그리고 국가적인 실리, 서역 안정 문제, 또 도덕적인 명분, 충신을 이렇게 저버리면 안 된다. 황제는 효로서 다스리셔야 한다. 이걸 다 엮은 거예요. 네. 정말 고도의 설득 전략이었던 거죠. 반소의 지혜와 논리가 결국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반초는 귀국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야기가 좀 안타깝게 흘러가요. 반초가 그토록 원하던 나경 땅을 밟긴 하는데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 정말요? 결국 고향 땅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군요. 네. 어떻게 보면 반소가 말했던 그 역부종심, 주장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좀 비극적으로 증명한 셈이 됐죠. 그러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초 후임자가 또 실책을 해서 서역이 다시 혼란에 빠지기도 해요. 그걸 삼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반초의 아들 반용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다시 서역을 안정시킵니다. 이건 삼통이라고 하고요. 아, 결국 아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었군요. 반씨 가문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를 이어서 헌신한 거죠. 자, 오늘 저희는 역부종심이라는 이 성어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깊이 파봤습니다. 반초의 야망과 또 그 한계, 그리고 동생 반소의 지혜로운 설득까지 한 영웅의 삶과 그 인간적인 고뇌, 또 그것을 풀어낸 지혜가 아주 흥미롭게 얽힌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시대를 넘어서 우리 안의 그 마음과 실제 힘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노화나 번아웃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마주하는 구조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이 오래된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한다, 바로 이 역부종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 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